네, 2025년 이제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며칠 남지가 않았는데요. 증시 대비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저희는 특집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정말 전 세계 시장 가운데서도 국내 시장이 유독 더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과 외국인과 같은 큰 손은 어떻게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는 어떤 스탠스를 잡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2025년에는 올해 서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번 2025년도 오늘 강의 주제는 네. 5번째 대비 전략인데요. 외국인 시점에서 2025년도 한국 증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좀 볼 계획입니다. 궁금합니다. 네, 이제 왜 지금 이 국고쳐 우리 돈의 물결 일부를 계속 보신 분들은 갈수록 이 좀 더 미시적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큰 정책들,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이런 거에 가면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걸까를 봤어요. 근데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지금 국내 증시에서 그러면 그런 요인들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볼 거냐. 네.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연기금 이런 부분들을 봤고 네네. 이번 주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 시점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두 세력을 지금 디테일하게 한국 보는 네. 거거든요. 각 주체별로 봐주시고 예, 계시네요. 그렇게 해가면서 내년도에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주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되게 좁은 시장이에요. 네. 이 연못 같은 시장에 지금 이 고래나 상어 같은 애들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들을 보고 모방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팔아치우고 있어서 그렇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 또 맞게 순응하는. 네.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 관점에서 외국인들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은 아니지만 외국인 관점에서 한국 증시를 한번 오늘 날카롭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보이실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지금 이 보시는 거는 이제 용호 쌍박의 그렇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빨간색은 뭐냐면 이게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고요. 빨간색의 이런 부분들이 이 파트가 이제 3,300포인트죠. 그런데 지금 빨간색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좀 꺾이고 있네요. 반면에 이 파란색, 대칭점에 있는 이 파란색은 뭐냐면 이 파트는 파란 색깔은 이게 환율입니다. 국내 환율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아무것도 몰라도 벌써 눈에 딱 느낌이 들어오죠. 이 두 개의 관계가 마치 용쟁오투, 용과 호랑이처럼 파란색이 청룡이 하늘을 승천해서 치고 올라가면 빨간색 호랑이는 아래쪽으로 갑자기 급락 나오고,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최근에 7년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근데 재미난 거는 이 파란색을 한번 볼게요. 이 파란색이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죠. 1,470원이에요. 환율입니다. 여기가 1,445원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이 이제 코로나 때 1,300원 전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현재 위치가 지난 7년 어느 시점보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가격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우하향하는 이런 어떤 트렌드 속에 지금 국내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거의 1에 가까운 관계가 이걸 상관계수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관계가 뭐 특정 연도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2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제가 쭉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패턴이 지난 20년간도 사실은 똑같은 지금 그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지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잘 한번 볼게요. 파란색이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이 지점인데 이 1,400 지금 70원 자리인데요. 1,470원을 돌파한 적은 지금 최근에 가장 높았던 것은 코로나 때 한 번. 그리고 이때는 서브프라임 때입니다. 서브프라임 때 1,500원을 돌파하고 중간 1,600원 근처까지 갔던 부분. 그러면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안 벌어지던 일이 지금 한번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고 1,500원을 향해서 가는 현상이 서브프라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지난 20년간이면 뭐 적지 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증시 환경에서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방금 주식과 환율의 관계를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이 주식, 그러니까 우리는 환율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의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관계들, 그 관계들이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주식 시장이 항상 반대로 움직였던 어떤 요인들이 지금 20년 만에 처음 나오는 현상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그냥 어제도 주식했고 내년도 했고 하니까 내년도도 아무렇지 않겠지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 20년 만에 일어나는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 내가 지금 주식을 하는 투자는 내 종목 내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특히 수출 주도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화학 이런 종목군들에 나타나고 있다. 이게 그러면 내가 잘 준비하면 20년 만에 좋은 기회가 오는 걸 수도 있고 20년 만에 나한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래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방금은 주식과 환율의 관계였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그래프인데 환율만 제가 똑 떼서 한번 이거 그래프로 한번 월봉으로 보는 거예요. 방금 그 봤던 환율을 이제 월봉으로 환율만 나타냈습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1,445원에 이렇게 현재 환율이 1,470원대, 80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만 1,450원을 기준으로 제가 쭉 그어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1,450원 근처에 있었던 게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 환율이고요. 아까 보셨던 그래프상에 가장 강력했던 이 부분이 서브프라임. 근데 서브프라임은 순간적으로 장중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일봉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1,500원 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지점은 언제냐면 1998년이에요. 이 앞에 한 1,8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구간인데 이때가 언제냐? IMF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율은 서브프라임과 IMF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인데요. 가나다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과 주식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환율이 폭등하는 때는 주식은 뭐 일주일 정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결국은 급락이 나오고 항상 반비례의 변동성을 가지더라. 그리고 한국은 1,450원이라는 이 환율이 마치 38선과 비슷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1,500원이 돌파가 나오면 38선을 돌파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리스크, 굉장히 이제 실제 교전이 일어난 비정상적인 아주 전투 상황과 같다라고 보시는데요. 재미난 거는 환율 1,450원에서 일자를 빼고 450원에서 콤마 하나 찍으면 4.5죠. 그리고 1,500원에서 5 하면 얘도 5.0이죠. 미국도 좀 비슷합니다. 이 상황에. 국공채가 4.5를 돌파하면 굉장히 지금 미국도 리스크가 있죠. 만약에 5를 돌파하면 여기도 또 미국도 베트남 전쟁 이후 올라가는 방향으로 처음 나오는 국공채 10년물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숫자가 한국과 미국에 아주 교묘하게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내에서 그러면 환율 1,450원이 돌파했던 때를 한번 아까 여러분하고 가나다로 봤잖아요. 가가 코로나 때 1,440원, 나 부분이 서브프라임 때 1,500원 돌파하고 1,600원 근처. IMF 때 다 1998년, 97년 1,700원, 1,800원. 자, 그러니까 1,500원 돌파한 적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세 번밖에 없는데요. 재미난 거는 서브프라임은 미국의 부동산 위기가 도미노 현상으로 금융 위기를 만들어낸 거고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국경 봉쇄, 공항 봉쇄 이런 걸로 발생한 문제들이었죠.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체적인 문제는 딱 한 번이에요. 이 가운데. 뭐냐? IMF 한 번뿐이란 말이에요. 내부적인 문제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 서브프라임 IMF.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가, 서브프라임 나, IMF 다 이거를 다시 환율과 주식의 관계로 엮어보면 이런 관계죠. 예, 환율과 주식의 관계로 엮어보면 현재 위치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의 관계로 엮어보면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코로나 가 그리고 서브프라임 나 그리고 IMF 때 요 앞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환율이 이렇게 1,600원 돌파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을 이렇게 쭉 옆으로 아까 본 거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서브프라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몇 포인트였습니까? 890포인트. 90포인트. 그다음에 코로나 때 국내 종합주가 지수 코로나 때 국내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 코로나 때 국내 종합주가 지수의 현상들을 살펴본다면은 코로나 때 국내 종합주가 지수는 당시에 1,440포인트대. 자, 그러면 요 포인트로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브프라임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IMF 때처럼 환율이 이렇게 1,600원, 1,700원, 1,500원 돌파 나온 적은 서브프라임 이후 처음인데 이때만 내부적인 요인이죠. 한국은 지금 국내 종합주가 지수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미국은 신고점 나오고 유럽도 신고점 몇 번 나왔고 일본도 나왔다가 지금 잠깐 조정받았지만 다시 연중 고점 근처로 올라왔고 한국만 지금 계속 약세란 말이에요. 한국에 그러면 환율 다른 나라도 환율이 약한 건 마찬가지인데 한국만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환율이 1,450원을 돌파가 지금 실제 서프라임이 나왔지만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온 거는 IMF 이후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서 주가가 2,400이다. 이 관점을 코로나나 서브프라임 때처럼 볼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IMF와 비슷한 상황으로 한국의 지금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환율의 왜 외국인 관점에서 저희가 환율을 봐야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입니다. 어제 제가 장중에 26일 날 기준으로 종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장중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2년 26일 기준으로 한번 종가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가총액을 보니까 1931조입니다. 2,000조가 안 되네요. 그렇죠? 1931조. 2,500포인트 기준으로 보통 한 2,000조 나오거든요, 한국이. 근데 외국인들 보유 금액이 604조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비중의 31%를 갖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환율을 놓고 봤을 때 대략 한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지 저희가 잠깐 한번 본다면은요. 아까 환율 그래프를 한번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3년간 국내 환율은 1,250원 전후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난 3년간, 4년간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 1,250원에서 1,300원 기준에서 밴드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했죠. 지난 5년간. 외국인이 뭐 이번 연도에 600조 원을 산 건 아니잖아요. IMF 때부터 계속 주식을 갖고 있었고 일부는 사고 팔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2,400포인트에서 450포인트 기준으로 600조 원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에서 1,900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환율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연말정산을 외국인도 해야 되는데 연말정산하는 환율이 지금 1,470원, 80원 왔다 갔다 해요. 1,500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계산해 본 겁니다. 이 파트가.
어떻게 계산을 한번 해봤냐? 이 1250원에서 1500원을 빼면 대략 1500원을 찍는다고 보면 250원이 손실이에요. 환율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20%가 움직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 금액이 얼마예요? 연말에 이제 12월 31일 딱 계산해서 미국 본사에 달러로 계산을 바꿔서 우리가 현재 달러로 이만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600조 곱하기 1,500원을 600조에다가 나누기 1,500을 하면 현재 외국인들은 아까 환율이 1,250원에서 1,500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20%가 움직였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 그럼 600조 곱하기 20% 하면 120조 원입니다. 120조 원이 달러 돈으로 환산하는 순간 손실을 입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주식이 그냥 그대로야. 현대자동차도 손실도 없고 안 빠지고 그대로고 LG화학도 지금 반토막 났지만 그대로라고 볼게요. 손실이 하나도 없어. 연초에도 600조고 지금도 600조다. 그런데 이거를 달러 돈으로 바꿔서 미국 본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0%가 손실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면 1, 2년 전에는 1억 달러면 1250억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근데 지금은 1500억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1억 달러를 송금하려면 얼마를 정리를 해야 돼요? 1500억을 정리해야 됩니다. 1, 2년 전에는 1250억만 정리하면 1억 달러로 송금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대로고 LG화학도 그대로고 하나도 손실을 안 입었다고 가정해도 주식이 환율 손실로만 20%씩 지금 달러로 바꾸는 순간 손실인 거예요. 유로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같으면 떨어지고 있는 주식 이미 20% 한국에서 주식으로 손실을 안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화 평가 기준으로 달러로 바꿔서 보내는 순간 손실이잖아요. 근데 평가는 외국 돈으로 달러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주식을 사고 싶겠습니까? 안 사고 싶겠죠? 그 관점이 지난 6개월 동안 국내 증시에서 그 관점에서 환율의 관점에서 국내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한번 바라보자 그 얘기죠. 그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LG화학을 어떻게 생각할까? LS1렉, 현대중공업, 포스코 홀딩스,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종목이 좋거나 나쁘고가 그런 문제가 아니겠죠. 잠깐 보신다면 이 부분은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이렇게 사다가 매도 관점으로 바뀐 시점입니다. 이 관점 시점 1번 지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한 번 잠깐 사다가 또 바뀐 지점 2번 지점. 지난 한 6개월 동안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마이너스 18조 원에서 지금 43조까지 내려왔네요. 대략 한 25조 정도를 지난 6개월간 팔았어요. 외국인들 일별 기준으로 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주가 지수로 몇 포인트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방금 똑같은 포인트예요.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그 아래 종합주가 지수만 갖다가 더 더하기를 해봤더니 이 지점 매수하다가 매도로 바뀐 시점이 국내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몇 포인트냐? 바로 2,890포인트입니다. 이번 연도 고점이죠. 두 번째 사다가 잠깐 또 매도로 바꾼 지점이 몇 포인트냐? 2,7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매도죠. 그리고 2,400포인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 봤더니 정확하게 지난 6개월간의 모습이에요. 4조 원 정도 샀다가 계속 팔아서 지금 여기가 이제 7월 1일 정도 기준 되겠네요. 7월 달 한 중순. 지금 마이너스 21조 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25조 원 정도를 지난 6개월간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더 환율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률이 더 커지는데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IMF 이후 사실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서브프라임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비슷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전 세계가 공통된 현상이었고 한국만 나타난 현상이 특별하게 지금 적용된다. 그래서 현재 2,400포인트도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요인이 방금 빨간색 외국인이죠. 방금 보셨던 거 24조 원어치를 25조 원어치를 왜 팔았는가 지금 본 거고 어떻게 팔았나? 아랫부분은 빨간색, 이 파란색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살 때 팔고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니까 사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랬다가 최근 12월 달부터는 조금 주춤하고 있네요. 반면에 국내 기관들입니다. 여기 지금 녹색은. 빨간색은 그대로 외국인이고요. 국내 기관들은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고 개인도 조금 주춤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즉 개인도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주춤하는데 기관은 혼자 연기금 중심으로 하고 증권사 중심으로 사고 있는 모습들이 한국에서 나와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지금 매수 세력은 사실 누구밖에 없다? 국내 기관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반면에 외국인들 관점이 바뀌느냐? 매도 관점이 안 바뀐다. 왜 안 바뀌느냐? 그들의 관점은 당연히 환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20% 한국 돈으로 120조 원, 외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80억, 800억 달러 정도 해당됩니다. 800억 달러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 120조 원 정도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가를 봤더니 하이닉스가 126조예요. 어제 장중에 시가총액으로. 삼성전자가 319조.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외국인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주식으로 활동했다는 것 말고는 없는데 앉은 자리에서 하이닉스 하나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보다 환손실 차익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희들은 이렇게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내년도에 특히 이제 1월 달 정도 당장 다음 주나 주식을 매수할 의지가 있어 보이느냐? 환율로 봤을 때는 한국은 없어 보인다. 반면에 앞으로 내년도에 주가는 하락하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로 들어온다. 그러면 바닥을 다져가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반등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주식을 그때 사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주가는 상승하는데 외국인도 같이 매수한다. 그러면 순간 떨어지다 급반등으로 뭔가 이유가 바뀌었구나. 그럼 나도 사야지가 아니라 신속하게 같이 사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인드로 2025년도를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수출 주도주 갖고 계신 분들 있죠. 그 가운데 현금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이 국고채 일부 보신 분들은 절반 이상을 항상 현금으로 제가 대비해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회들이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는 위기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살리느냐. 외국인들 포인트를 봐가면서 일단 저희도 계속 추적 관찰하고 종목들 그 관점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